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의 동반자 우리들의 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는 채소가 올라가셨나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채소는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로 활발한 장 활동을 도와주고 식전에 채소를 섭취할 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어 당뇨 환자에게 굉장히 유익하죠. 더 나아가 이러한 채소의 이점으로 채식만 하는 채식주의자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채식을 하시고 배가 더부룩하며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느껴보셨나요? 저 또한 무리한 다이어트로 단백질 없이 채소만 섭취했다가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소는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채소만 먹게 되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이러한 채소에 대해 파헤쳐볼 예정인데요. 마지막에는 야채를 황금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생야채의 함정, 영양 흡수가 안 되는 이유, 당뇨 환자들이 특히나 채식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당뇨, 고혈압 환자에게 매우 좋은 채소, 채소를 제대로 먹는 법.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들의 건강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그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제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첫 번째 챕터, 생야채를 먹으면 영양 흡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성분 중에서 셀룰로스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몸은 이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습니다. 소나 양 같은 초식 동물은 장내 특별한 미생물이 있어 이러한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신체는 그렇게 분해해내지 못합니다. 즉 생채소를 씹어서 그대로 삼키면 그 생채소에 있는 영양소들이 우리 몸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분해하지 못하니까요. 비유를 하자면 마치 포장도 뜯지 않는 선물 상자를 집어삼키는 것과 같죠. 겉으로는 영양소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위산 분비가 약합니다. 이 말인즉슨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채소의 단단한 세포벽을 더욱 분해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 부담이 커지고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추, 오이, 배추 같은 채소들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채소를 생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몸이 차가워지고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섬유질 권장량은 얼마일까요? 일반 성인 기준 20g에서 25g 정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2배에서 3배 이상 초과해서 먹을 경우 불용성 섬유질 과다 섭취로 오히려 칼슘, 철분, 아연과 같은 필수 미네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청소부 한 명만 필요한데 과다량을 섭취하게 될 경우 청소부가 너무 많아져 쓰레기뿐만 아니라 영양소까지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즉 채소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아야만 우리 몸에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즉 지방이 들어있는 식품을 함께 먹어야만 채소의 비타민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근에는 베티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당근을 먹으면 이 베티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와 비타민 A로 변환됩니다. 그런데 당근을 그냥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 흡수율이 10%에서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뿌리거나 참기름을 살짝, 둘은 팬에 볶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5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모하시거나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브 오일 또는 기름에 볶아 먹으면 더 영양소가 높아지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호박, 케일, 가지 등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말고도 시금치는 나물로 해 드실 때 참기름을 넣으시죠. 그것도 시금치의 영양분 흡수를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해오신 조리법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삼겹살을 드실 때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상추쌈에 삼겹살이나 된장, 참기름 같은 지방 성분을 함께 드시면 상추 속 비타민이 제대로 흡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건강에 안 좋으니 상추만 먹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적당한 고기와 함께 드셔야 상추의 영양도 제대로 흡수되고 균형 잡힌 식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챕터. 당뇨 환자들이 특히나 채식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당뇨약, 특히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 같은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식사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당뇨약을 복용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지 않으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생채소는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상추 한 접시가 10에서 2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 당뇨약을 드신 후에 건강하게 먹어야지 하면서 샐러드만 드신다면 약으로 낮아진 혈당에 보충해줄 당분이 부족해 아주 위험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고혈당은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키지만 저혈당은 즉각적으로 뇌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갑자기 손이 떨리고 어지러움증이 동반되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왜 극단적 채식이 저혈당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첫째, 채소는 먹었을 때 포만감은 있지만 실제 칼로리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하는데 채소에는 이 포도당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둘째, 단백질과 지방이 없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탄수화물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단백질과 지방은 천천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렇듯 당뇨약 복용 후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갑자기 줄일 경우 저혈당 위험이 높아집니다. 소리 소문 없는 저혈당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저혈당에 무감각해지는 저혈당 무감지증이 생겨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한 채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챕터. 당뇨, 고혈압 환자에게 매우 좋은 채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특히 좋은 채소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채소들은 혈당 조절과 혈압 관리에 굉장히 도움되는 채소들입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이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쿼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좁으면 우리 몸의 피가 굉장히 치열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양파의 쿼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넓혀주기 때문에 피가 여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양파의 크롬이라는 성분은 인슐린의 기능을 도와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대한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한 채소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문을 활짝 열어 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까지 낮춰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포인트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에서 4배 증가하니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계란과 함께 볶아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여주입니다.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 조절에 탁월한 채소입니다. 여주에 들어있는 카란틴과 폴리펩타이드 P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낮춰줍니다. 쓴맛 때문에 드시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얇게 썰어 물에 담갔다가 볶거나 차로 우려 드시면 쓴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앞서 양파의 쿼세틴 성분과 동일하게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생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장애가 올 수 있으니 익혀서 드시거나 하루 2쪽에서 3쪽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런 좋은 채소들도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채소만 드시면 앞서 말씀드린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생선, 계란, 두부, 살코기 등의 단백질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여 우리 모두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합시다. 채소의 효능을 황금같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는 익혀 드세요. 생채소보다는 데치거나 쪄서 볶아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에는 인간이 흡수하지 못하는 셀룰로스라는 벽이 존재합니다. 열을 가해 이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볶을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참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채소만 과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끼 식사에 단백질 15g에서 20g 정도는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15g에서 20g, 너무 추상적이시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 손바닥만한 닭가슴살 정도의 양입니다. 이렇게 드셔야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근육량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정량을 지키세요. 채소도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은 20g에서 25g입니다. 대략 채소로 환산하면 생채소 기준 300에서 400g, 익힌 채소 기준 200에서 300g 정도입니다. 한 끼에 채소를 주먹 2개 분량 정도로 드시면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네랄이 함께 빠져나가고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네 번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다양한 색깔의 채소에는 각기 다른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색깔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매 끼니마다 2-3가지 색깔의 채소를 섞어서 드세요. 끼니마다 이렇게 챙기기 번거로우시다면 저렴하고 상차리기 쉬운 양배추의 방울토마토 조합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사 순서를 지켜주세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갑자기 널뛰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운동 전 준비 체조를 하듯 우리 몸에도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준비 운동이 바로 채소를 먼저 섭취해주는 것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을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채소만 드시고 끝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단백질과 적당량의 탄수화물까지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로 밥, 즉 탄수화물을 거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흰밥을 피하시고 현미밥이나 잡곡밥, 반 공기 정도는 드셔야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찬 성질 채소는 따뜻하게 조리하세요. 상추, 오이, 배추같이 찬 성질의 채소는 생으로 많이 드시면 몸이 차가워지고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이런 채소를 살짝 데치거나 따뜻한 국물 요리에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샐러드 드레싱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샐러드를 드실 때 시중에 파는 드레싱은 당분과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차라리 올리브오일과 식초, 레몬즙을 섞어 직접 만드신 드레싱을 사용하시거나 된장에 약간의 참기름을 섞어 사용하시면 훨씬 건강합니다. 8번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단을 크게 바꾸실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는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채소만 드시면 위험합니다. 둘째, 채소는 셀룰로스와 같은 인간이 흡수하지 못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혀서 그 벽을 허물고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채소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만 채소가 여러분들의 건강의 보약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건강연구소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